스닥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국회 과방위 회의가 잡혔는데 박성중 의원이 간사세요. 그래서 오늘 여의도로 달려가셨습니다. 대신 더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저희가 그 뉴스닥 있기 전날 전화를 쭉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상한가 한가 뭘로 정하셨어요? 미리 이렇게 제작진이 질문을 드리면 어떤 날은 진짜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답변이 오기까지. 근데 어제 성일종 의원, 박용진 의원 두 분은 답변을 그냥 바로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저는 조금 고민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두 분이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상한가 하한가 박용진 의원님. 검찰을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검찰. 예. 왜 고민을 했느냐면 네. 그 자기들 할 일 한 건데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의 할 일을 한 것만으로 또 이렇게 상한가로 칭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국민들이 대한민국 검찰에 그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이유가 약자한테는 으르딱딱히 되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강자들한테는 한없이 이렇게 버드나무까지처럼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대했던 태도가 국민들한테 다 뇌리에 있거든요. 과거에.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삼성이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의 불법 행위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해서 법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러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에서 일단 칭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결국 기소했습니다. 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검찰 상한가 뽑아 오셨는데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2주 전이었던가요? 네. 이 자리에서 수사 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했지만 아마 검찰은 기소할걸요? 그 권고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할걸요? 예언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9개월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때도요. 예. 옛날에 그 재벌들한테 대하던 검찰이면 어떻게 할 거냐면 금융위원회가 고발을 어디를 냈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고발을 한 거예요. 네. 분식회계로. 그러니까 그것만 하려고 그랬더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압수수색하면 끝난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삼성물산까지 해서 도대체 이 일이 여기에 왜 왔는지 왜 벌어졌는지를 다 살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게 시작이 좀 다르구나. 본인들도요. 어제 발표한 네. 보도자료에 보니까 빙산의 일각으로 시작하여 검찰이 차근차근 단서를 통한 수사를 들어가서 빙산 그 자체 가로 열고 불법 합병에 대한 과 이를 숨기려고 하는 사법 방해 행위까지 다 찾아내서 기소하게 된 것을 매우 평가하더라고요, 본인들이요. 검찰이.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의 그런 태도, 마지막에 기소를 할지 말지 막 한 2달 동안 질질 끌 때는 막 저도 조마조마하고 67일 끌었어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한 후에 67일 만에 지금 기소가 그러니까요. 그게 그 시간 동안 너무 사실은 걱정 많았고 조마조마하셨어요? 다시 국민들이 역시 대한민국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으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요. 검찰이 그래도 자기 할 일 해서 일단 오늘 칭찬합니다. 오케이. 성일종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박용진 의원이 많은 일을 했지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 같은 큰 기업 집단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우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데는 삼성물산하고 예. 삼성전자가 40%씩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예. 삼성 바이오에서 신약을 6개 정도를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배양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양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찾아보니까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하고 합작으로 만드는 게 에피스라고 하는 이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이 회사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12년에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어찌 진행되는지는 그 회사가 삼성이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 4월에 가서야 이 회사의 가치가 5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공시를 그때서 한 거예요. 어떤 네. 공시냐. 바이오젠이 콜옵션, 회사가 좋아지면 내가 주식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던 거지요. 그거를 미리 알려주지를 안 해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가 과대평가된 거지요. 제대로 평가된 거지요. 주식의 50%가 바이오젠한테 줘야 된다 그러면 5조라고 하면 2조 5천억 정도는 바이오젠 건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한 5조가 넘는 돈이 바로 삼성 쪽에 유리하게 평가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박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이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적 판단은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은 유보하고 네. 그러나 정서적으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충분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래도 박 의원께서 잘 하셨다 이렇게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아유, 예. 오늘 상한가가 전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성일종 의원 상한가 박용진. 예. 훈훈합니다 오늘 어쩐지 그리고 분위기가. 또 이 검찰에서 보면 저는 검찰이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전 수사를 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에서 이제 수사 조정에 대한 이걸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기소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만 검찰 내부에 지금 상당히 소란스럽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 원래 검찰도 상당히 이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한 수사였다 이런 생각을 자,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질문 하나. 검찰이 처음부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삼성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타겟을 딱 잡아서 기소해야겠다, 잡아넣겠다는 생각을 하고 달려든 거 아니냐, 박용진 의원님. 그 착각이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 2018년 11월 말 이 당시가 아니고요. 이미 2015년 그 합병 과정에서도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주주들의 아우성이 있었고요. 시장에서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의혹이 있다. 그리고 시세 조정의 얘기도 그때 이미 있었고요. 호재를 숨기기도 호재를 숨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호재를 숨기기도 하고 허위 공시를 하기도 하는 일들이 조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도요, 정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왜 자본시장 감시단에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안 하냐라고 하는 의원님들도 많았고요.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뻥튀기와 관련해서 회계법인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물었는데 금융위원장이 그거 아닙니다라고 오히려 디펜스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은 2016년에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는데도 역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사건이에요, 사실. 자, 이제 그래서 상한가를 지금 검찰 주셨는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제 좀 이슈가 크게 된 게 있어서 법무부 쪽 이슈 하나만 좀 잠깐 짚고 성일종 의원 상한가 하한가로 갈게요.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의혹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때 2차례 병가를 씁니다. 예정대로라면 복귀를 해야 되는 날짜가 있었는데 그날 복귀를 하지 않고 나흘 더 부대 밖에서 이제 머문 뒤에 복귀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자, 요거 잠깐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이야기 인서트 준비됐어요? 들어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 군정 문론의 데자뷰가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일이 병가입니다. 1, 2차.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나간 겁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병가하고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해요, 장관님. 안 해도 그 기록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통합당의 앞에 신원식 의원이신가요? 예, 신원식 그렇습니다. 의원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대화를 어제 질의응답을 들으신 건데 성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의혹.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
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죠. 네. 자, 그런데 군에서 병가 휴가 기준이 있어요. 병가 휴가 기준은 뭐냐면 대대장 이상 지휘권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해요. 진단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20일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20일. 추미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10일을 썼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군의관의 소견서가 필수예요. 그런데 이 군의관은 민간 병원에서 이 기록을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민간 병원에서 이 의견서를 갖다가 군의관한테 주면 예. 그 군의관이 이거를 평가해서 내는 소견서가 없으면 절대로 휴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요. 이게 병가 기준이에요. 절차예요. 그렇습니다. 군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서류 결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대장 이상 이 지휘관이 반드시 서류를 결제를 하지를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결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반드시 명령이 사인이 나야 명령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서류도 보존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요즘에 군은 전자로 결제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우리가 압축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군의관의 소견서도 없지요. 병원 진단서도 없지요. 전산 기록도 또 휴가 명령지도 없어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명령에 의해서 엄격한 군율이 집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 이러한 사실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지휘관은 반드시 군 형법에 회부가 돼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다시 19일이 이제 지났잖아요. 휴가를 1, 2차를 다 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의혹 제기가 있는 거죠. 통합당에. 그래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그 담당했었던 그 지원관이 대위가 그걸 또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정경두 장관은 전에 했었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어제 와가지고 이거 질의를 하니까 행정에 오류가 있다 그랬거든요. 행정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의 서류 결제에 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제했는데 그게 뭐 없어져 분실됐거나 그랬을 수 없어요? 전산으로 있기 때문에 자동 입력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19일이 지난 이후에 나흘 동안 네. 보좌관을 통해서 다시 연장을 하는데 예. 이 연장된 거는 그 이후에 이게 꽤 맞춰 넣은 정황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짧게 코멘트해 주시고 넘어가죠. 일단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문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법적 사무를 다루는 데의 장관이 아니고요. 정의로움을 다루는 미니스터리 오브 저스티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공정 정의를 다루는 우리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육과 병역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영린의 문제고 또 공정과 정의에 대해 중요한 문제예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고. 네. 근데 이제 이 논란과 관련해서 추 장관 본인도 아들도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빨리 검찰이 좀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네. 빨리 좀 이것도 정리해서 이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낸 것이 알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논박할 게 아니라 그런데- 빨리 수사해라. 예, 예. 네, 억울할 수도 하나만 있으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예.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민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진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기록이라도 내야 돼요. 뭐라도 내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인사청문회 때부터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안 냈거든요. 이것은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의 수장으로서 군 전체의 법률을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군령 자체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 대한 또 젊은이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자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조금만 얘기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막 논쟁 가져갈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이 수사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검사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수사팀이 들어섰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잖아요. 그 간단한 사항이니까 검찰이 빨리 이걸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끝난다고 저는 뭐 봅니다. 저도 그 예.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간 검사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걸 특임 검사를 해서 특검이에요, 이것도?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정말로 빨리 정리가 되지. 그거 임명한다고 시간 더 가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그냥 하죠. 어쨌든 자, 지금까지 온 거니까 여기까지만. 빨리 하는 게 네,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오늘 그게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의 상한가한가 가야 하는데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아이고. 뭐 골라오셨어요? 예, 저는 국민을 국민. 저 이거 골랐습니다. 골라오실 줄 예. 알았어요. 여기서의 국민은 제가 아니군요. 통합당이 이름 바꾸잖아요. 국민의 힘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직 절차가 남은 겁니까? 한 9분응선은 넘었다 이렇게 봐야죠. 어제 어제 다 이제 저희 비대위에서 이걸 했고요. 또 네. 전국 상임위에서도 한 80%가 83%인가요? 넘는 분들이 이렇게 동의를 이렇게 했어요? 해주셨고 오늘 전국위원회 통과가 되면 네, 확정입니까? 예 이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무난하게 될 걸로 보고 계시고요. 예, 저는 무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힘 공모를 했는데 공모된 그 이름들 중에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국민이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힘이 마지막으로 뽑혔다는 건데 국민의당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안 두신 거예요? 당명을 하는데 뭐 그런 거 염두에 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볼 때는 또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국민이 근본이고 주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을 잘 섬기고 또 다가가서 국민 삶 속에 국민을 위한 일을 하자. 이런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 힘 또 세상을 주도하고 바꾸는 것도 국민이기 예. 때문에 그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중심에 서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당, 국민의힘 무려 3음절이 일치해요. 75%가 일치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 쪽에서 좀 민감하게 좀 꺼려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권은희 원내대표는 칭찬을 했어요. 좋은 이름이라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당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논리라면 다른 국민이 들어간 모든 당이 합당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 예. 아니 지금 안철수 대표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셔서 혹시 그래서 이제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거기서 의논이라 하면 양해구했단 말씀일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 당명을 가지고 주호영 대표께서 양해를 하거나 이런 건 아예 없었을 거고요. 아마 이것도 저희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아주 극비리에 김수민 본부장이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지향점 이 모든 것들 고려를 해서 이 명을 정한 거지 아마 국민의당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이름 보세요? 예, 뭐 잘 지었습니까? 좋은 의미로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다만 신장 기업 했다고 했더니 간판만 바꾸고 그 주방장도 그대로고 가게 주인도 그대로고 홀서빙도 그대로고요. 메뉴판도 그대로면 그거 기분 나쁘죠 오히려. 정강 정책 많이 바꿨는데요, 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핵심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더 국민들이 지켜보시지, 야, 간판 이쁘다 이렇다고 음식 사 먹으러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제가 대변인을 2년 동안 했는데 예.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많이 그리고 바꿨어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쭉 바뀌었어요. 예, 예. 당명 많이 바꾼다고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예. 맞아요. 원래 안 될 때 바꾸잖아요. 네. 근데 야당이 어쨌든 그 질서를 이렇게 딱 갖추고요. 체계를 갖추고 다시 일신해서 국민들 곁으로 다가서려고 한다는 건 좋은 거라고 보고요. 야당이 역할을 해주셔야 국정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낙연 그리고 김종인 두 대표께서 그저께 만나셔서 같이 이제 서로 국정을 같이 좀 협치해서 가자라고 하는 데는 합의를 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함께 따박따박 국민들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뭐 당명을 자주 바꾸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변화의 몸부림 또 국민한테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 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민주당도 2000년도부터 15년도까지 2015년도까지 8번을 바꿨거든요. 참 많이 바꿨는데 그때도 민주당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또 그걸 국민들께서 감내하고 또 민주당의 사랑을 보내주셔서 집권을 했는데 저희 또한 많은 정강 정책을 바꾸고 네.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과거를 털고 가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국민 섬김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자 이런 의미를 담았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 당 지켜봐 주시고 많이 알겠습니다.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두 분과 오늘 뉴스당 마무리를 하죠.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와주신 성일종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오늘 뭐 상한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일종 의원님 뽑은 두 번째 상한가. 상한가세요. 네. 네, 그래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